안녕하세요. 오늘은 융합과학 대단원 1단원인 우주의 기원과 진화 단원에서 소단원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모습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적인 우주론과 동적인 우주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정적인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와 밀도가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우주관입니다. 이 정적인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 두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두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뉴턴입니다. 뉴턴이 본 우주는 무한하고 균질하다라고 했어요. 균질하다는 얘기는 우주에 퍼져 있는 물질들이 어디에 모여있고 어디는 비어있고 이렇게 밀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질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을 하더라도 어디론가 수축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라고 뉴턴은 주장을 했고, 이와 유사하게 아인슈타인 역시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의한 수축을 막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 힘, 중력에 반대되는 요 힘을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동적인 우주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적인 우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수축할 수도 있고 팽창할 수도 있다 라는 우주관으로, 현재의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있는 상태, 어떤 딱 한 순간이다. 우리가 보는 현재 우주는 수축하거나 팽창하고 있는 어느 한 순간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인데,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계산을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팽창의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만이 제시한 우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 그 우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밀도보다 작으면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는 열린 우주라고 부르고, 우주의 밀도랑 임계밀도가 딱 같으면 이런 걸 평평한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다 멈춰있는 우주예요. 자, 반면 임계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훨씬 더 크면 팽창을 하다가 중력 때문에 수축해서 붕괴가 일어나는 우주가 되는데, 그런 우주를 닫힌 우주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프리드만은 이 세 가지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적인 우주론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도 동적인 우주론을 펼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허블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서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블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을 합니다. 자, 뭘로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해서 관측된 결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허블의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허블의 우주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이 관측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이용했냐?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거를 관찰했어요. 지금 융합과학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3이기 때문에 아마 세페이드 변광성을 지구과학을 배운 학생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융합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을 우리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불러요.
자, 1920년대에 한참 전이죠. 나선 성운의 정체와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용화과학 교과서를 보면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으니까 이 논쟁이 어떤 논쟁이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크게 두 사람이 주장을 해요. 셰플리라는 사람이랑 커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셰플리는 나선 성운은 우리은하, 어이구 오타가 있네요. 여기 우라가 아니라 우리겠죠? 우리은하 내에 있는 천체이고 우리은하가 우주의 전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반면 커티스라는 사람은 나선성운이라는 거는 우리은하 밖에 있는 천체고 우리은하는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때 논쟁이 막 붙은 그 다음에 리비트라는 사람이 변광성을 발견을 합니다. 소마젤란 은하 속에서 변광성을 관측해서 발견을 하는데, 얘네들이 변광 주기가 길수록 별의 밝기, 광도라고 하죠. 광도가 밝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거리 지수를 이용을 해서 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거리 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별을 측정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겉보기 등급, 우리가 앞으로 스몰 m이라고 표시를 할 건데 겉보기 등급이 있고 절대 등급이 있어요.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봤을 때 천체의 밝기 등급이고, 절대 등급은 천체가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내는 등급이에요. 이런 등급을 가지고 거리 지수라는 거를 나타내는데, 거리 지수는 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준 게 요 값과 같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거리 R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R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요 공식을 이용을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거리를 측정하려면 세페이드 변광성 툴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세페이드 변광성 툴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아까 요들 가지고 거리 지수를 구한다고 했죠. 겉보기 등급 가지고는 우리가 뭘 구했냐면 요 가정 세 가지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니까 요 아래 5번만, 동그라미 5번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은 지구과학을 심화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막 열심히 뭔가 자세한 계산, 여기 보면은 막 10파섹보다 가까운 별, 먼 별, 10파섹인 별 이런 거 계산하는 자세한 문제는 딱히 다루지 않을 거니까 이 동그라미 5번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겉보기 등급 그래프와 절대 등급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광석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봤던 요 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먼저 변광성을 관측해서 평균 겉보기 등급과 변광 주기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 겉보기 등급이라는 거, 자, 겉보기 등급이 9에서 7로 점점 밝게 바뀌고 있죠, 등급이. 근데 그 등급이 바뀌는 한 사이클이 며칠이에요? 10일이죠, 10일? 그래서 변광 주기는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평균 겉보기 등급은 9등급에서 7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은 얼마겠어요? 중간, 그지? 8등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겉보기 등급은 8등급이에요. 변광 주기는 10일인 걸 그래프 보고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변광 주기와 광도의 관계는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는데 툴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2형 세페이드, 소형 세페이드 변광성 원투가 있죠? 이를 가지고 구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주기가 며칠이었지? 10일이었죠, 10일. 자, 10일의 절대 등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등급이죠. 그래서 이 변광 주기와 강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그래프 보고 바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등급. 자, 그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변광석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뭐에서 못 빼라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빼시면 돼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 8등급 빼기 절대 등급 마이너스 2등급 한 개 뭐랑 같은데 5 로그 R 빼기 5랑 같으면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바로 나오죠? 얼마? 그치? R은 10의 세제곱 파생, 처음 파색 정도가 나오네요. 요 정도만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허블 법칙 하기 전에 빛의 스펙트럼과 도플러 효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스펙트럼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미 1학년 때 통합과 뭐 2학년 때 물리 수업을 통해서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하면서 복습 개념으로 살짝 보시면 됩니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이런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산되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런 스펙트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죠?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은 백색광에서, 이게 백색광이죠? 백색광에서 나오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를 하면 스펙트럼으로 모든 파장의 빛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선으로 나타나는데 선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둘로 나뉘어요. 자, 먼저 흡수 스펙트럼 뭐냐면 백색광에서 나오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에 뭘 지나?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해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이 저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를 하게 돼. 여기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를 하게 되면서 그 빛만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나와? 그쵸? 검은색으로 나오고, 이 검은색 흡수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검은색 선을 방금 말해버렸네. 흡수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뚝뚝뚝 박혀 있는 거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뭘까요? 고온의 기체에서 빛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파장 중에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떤 특정한 파장이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는 백색광, 연속 스펙트럼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일부가 흡수돼서 일부만 가려진 거지만 고온의 기체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꺼먹고 그 특정한 파장의 빛의 색깔만 이렇게 밝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방출선이라고 불러요. 방출선. 그래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 자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우주에 있는 별들로부터 온 별빛 스펙트럼을 볼 거야. 그럼 왜 별빛 스펙트럼을 볼까요? 그 스펙트럼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편의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적색 편의, 청색 편의 같은 편의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가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빛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도플러 효과는 뭔지 볼까요? 자, 도플러 효과라는 건 빛이나 소리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효과야. 그래서 빛이나 소리 같은 파동으로 나타내는 물체가 관측자랑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원래 지가 가지고 있던 파장보다 짧거나 길어지는 현상, 짧거나 길게 관측되는 현상, 그런 거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요 자동차가 지금 그림에 있는 요 자동차를 우리가 구급차라고 봅시다. 구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구급차 정지 상태에서는 관찰자가 여기 있어. 관찰자 1, 관찰자 2. 자, 1번에 있는 애도 2번에 있는 애도 구급차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사이렌을 울리면 어떻게 소리 나요?
삐뽀 삐뽀 이러고 구급차가 지나가죠. 삐뽀 삐뽀 똑같은 소리로 들릴 거야. 자, 근데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관찰자 1번에서 2번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자,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들려요. 실제로 구급차 지나갈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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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하이톤으로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는 쪽에 있는 애가 들었을 때는 얘가 늘어지는 거야. 삐뽀. 이렇게 쓰면 똑같아 보이니까 잘하네. 삐뽀 삐뽀 이렇게 늘어지게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요. 나로부터 음원이나 빛이 멀어지고 있을 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파장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거. 자, 이때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인 거 알죠? 그래서 소리의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증가해서 높은 소리를 들린다. 고음으로 들린다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적색편이와 청색편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별이나 은하에서 온 빛의 스펙트럼이고,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수선의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졌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 빛 파장 쪽으로 옮겨졌으면 청색편이, 붉은색 파장 쪽 빛 쪽으로 움직였으면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지했을 때 이 상태인데,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중요한 거, 멀어지면 빛이 어디로 간다고? 적색편이, 적색 쪽으로. 다가올 때는 어느 쪽으로 가요? 원래보다 청색편이. 다가올 때는 청색 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청색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편이와 청색편이 둘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자, 거리에 따른 은하의 호퇴 속도를 보려고 하는데, 자, 은하들의 빛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은하들은 대부분 적색 편의 현상을 보여요. 편의 현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은하들이 있는데, 처녀자리, 큰곰자리, 북쪽 왕관자리, 이렇게 세 가지 은하들의 스펙트럼인데, 거리는 아래로 갈수록 멀어지는 은하예요. 멀리 있는 은하예요. 얘들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 스펙트럼 선을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이 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색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적색 편의량이 크다는 거예요. 화살표의 길이가 곧 수선의 적색 편의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운하일수록 호퇴 속도는 그만큼 빠르고요. 호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요거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허블 법칙이 나와 있네요. 자, 허블 법칙이라는 건 허블이 앞에서 봤던 세페이드 변광선의 변광 주기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계산을 하고,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로 은하의 호퇴 속도 사이의 관계를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별들의 거리와 호퇴 속도를 점으로 막 찍어서 그래프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이렇게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래서 허블 법칙, 허블이 관측한 결과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어떻다? 그래프 형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비례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허블 법칙, 후퇴 속도 V는 뭐와 같다?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하는데 이때 요 기울기를 우리가 허블 상수 H라고 합니다. 그래서 V는 HR이라는 허블 법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요 허블 상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 바꾸면 알 수 있죠? H는 R분의 V 바로 나오죠. 거리분의 후퇴 속도로 구할 수 있고 요때 요 허블 상수가 그래프의 기울기다. 그래서 X축이 거리, Y축이 후퇴 속도인 그래프를 딱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서 허블 상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어떻다? 그지? 크다. 그래서 최근에 측정한 허블 상수를 봤더니 71.5km/s/메가파섹 정도로 나오더라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그럼 이 허블 법칙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허블 법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라는 거고, 은하의 후퇴 속도를 알면 은하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어느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은하들은 서로가 서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이 바로 이 3번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자, 관측자가 위에 거는 여기 왼쪽 편에 있고, 아래 그림은 오른쪽 편에 있죠. 자, 여기 710, 1420, 710, 1420 요들 사이의 거리 간격은 18cm. 똑같이 간격이 일정해요. 자, 근데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얘로부터 똑같이 우주는 어쩌고 있니?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던지 은하들은 서로가 서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봤던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가 몇 살인지, 우주의 나이도 구할 수 있어요. 우주가 폭발하고 나서 현재 크기로 팽창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놓는다면 이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식 V는 t분의 s. 요거를 이용해서 바꾸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로 나오죠. 자, 이때 이 속도에다가 이거를 후퇴 속도라고 놓으면 후퇴 속도 아까 얼마였지? 후퇴 속도는 HR이었죠.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거리 R 없어지고 요것만 남죠? 결국 뭐예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허블 상수는 71.5km/s 메가파섹이었으니까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우주 나이가 구해지겠죠? 각자 해보시면 현재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7억 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우주의 크기도 허블 상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용화과학 교육과정에서 그거는 빠졌으니까 우주의 나이와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후퇴 속도 구하는 거 이 정도까지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기원 단원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빅뱅과 원자의 형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